자, 안녕하세요. 한스 어드바이저의 회계로 컨설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멤버십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회계로 컨설팅 자산 부분 마지막입니다. 무형자산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무형자산을 좀 우리가 자산을 좀 했던 거를 한번 피드백을 해볼까요? 사업의 주수인 매출 채권 관리, 시간이 생명이다. 여러분들이 매출 채권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기업의 해당 중소기업의 현금 흐름의 거의 중요한 키죠. 결국은 팔아서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죠. 그래서 시간이 엄청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보다 중소기업이 이 매출 채권 회전 정책, 며칠 만에 회수한다 이런 것 때문에 골머리 아파하는 데가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좀 잘 보시고 어떻게 운전 자본이라든가 현금 전환이 잘 돌아가도록 기업의 재무 관리를 해주느냐. 이런 게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 혹은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기업에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에 많이 발생한 허수의 유동자산, 이걸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뭐, 가지급금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뭐, 가공 매출, 이런 것들. 없어져야 되는 것들이죠. 쫙 날려버려야 되는 것. 최고자산 관리 한 달에 한 번 꼭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이런 거를 제가 요즘 중소기업에 맞는 시스템 경영을 중소기업은 어렵게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제가 노션이라는 그 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10년만 젊었으면, 그때 노션이 나왔었나? 10년만 젊었으면 정말 막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요즘 부쩍 많이 들어요. 제가 어제, 잠깐만 농담 하나 하고 올까요? 어제 그 삼진 어묵 아시죠? 부산. 우리 부산에 계신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 삼진 어묵 대표께서 좀 젊잖아요. 대표께서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한 15분, 한 20분 가까이 되는 동영상을 봤는데 약간 감동? 그 어묵 하나를 가지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정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뭐 매출 2, 30억에서 1000억대 매출을 이루어 가고 하는 내용들을 볼 때 그걸 느꼈어요. CEO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 CEO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공유되고, 그걸 통해서 어떤 기업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 단순한 인터뷰였거든요. 그걸 보면서 최근에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중소기업을 위해서 내가 혹은 우리 회사가 할 수 있는 컨설팅은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더 중소기업에 잘 적용되는 컨설팅을 어떻게 개발을 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젊었으면 머리가 빨락빨락 들어가가지고 많은 걸 할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는 약간의 시간에, 제가 후회를 잘 안 하거든요. 후회란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생각이 드네요. 아직도 뭐 시간이 있으니까 좋은 컨설팅 기법, 뭐 컨설팅 재료 이런 걸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중소기업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저도 돈을 좀 벌고 수익도 창출하고 우리 회사 잘 되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잘 되고 멤버십 여러분들도 잘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도 좀 만들어 보고 싶은데 어려워. 노션이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엑셀처럼 다양하지가 않아서 대신 가시성이 좋고 쉽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적용할 만한 기업들도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강으로 다시 유턴해서 부동산 가치를 매년 평가해라. 이게 이제 비상장 주식 때문에 이런 얘기 했고 그 다음에 설비 투자 이래서 제가 그 투자 회수, 투자 회수에 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무형자산 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 바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자, 무형자산은 뭐 아는 얘기예요. 아는 얘기인데 한번 지표만 보고 가겠습니다. 무형자산 잘 쓰면 보약이다. 정말 보약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자, 주석. 중요한 건 뭐냐? 빨간색으로 합시다, 이거. 중요한 건 텍스 리스크예요. 결국은 뭐 여러분들도 많이 해 보셨거나 생각하고 있거나, 해보진 않았으나 알고 있거나,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무형자산 특허를 가지고 뭐, 가지급금을 해결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한 3, 4년 전에 뭐 전국적인 뭐 세무조사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무형자산은 정말 중소기업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좋은 어떤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경영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그걸 잘 활용해서 사업에 어떤 매출에 기여하면 더 좋죠. 그리고 그 매출 기여하는 어떤 특허라는 것이 대표님의 좀 아픈 곳을 간지럽거나 아픈 곳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죠. 그러기 위해서 아셔야 되는 내용들을 오늘 좀 말씀드릴게요. 무형자산은 장부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특허 해서 뭐 10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실제 상각하고 나니까 뭐 1억 이렇게 돼 있다. 1억 이게 아니에요. 이 가격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이게 여전히 감가상각이 되었으나 여전히 매출 기여도가 어마어마하게 높다면 감정평가 금액이 생각보다 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장부가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유형자산은 장부가를 보고 판단하는 게 뭐 거의 틀리지 않아요. 물론 기계가 예를 들면 10억에 산 기계가 감가상각돼서 지금은 이제 뭐 1억 원이지만 뭐 내다 파는데 3억 원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시가로 보면 3억 원이죠. 그렇지만 대부분 이 유형자산이라는 것은 내용 연수에 따라서 그 자산의 가치가 줄어들 확률이 높죠. 무형자산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은 장부가로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무형자산은 이런 게 있어요. 특허, 실용실황권, 뭐 디자인권, 상표권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별로 요즘 이번 최근에 저희 회사에 그 변리사님 오셔서 강의를 하셨는데 얘네들은 이제 요즘 별로 안 쳐준대요. 실용실황권은. 그리고 요 밑에 여기 보시면 여기도 메모 나와 되네. 최근에 있잖아요. 특허 신청이 엄청 많아져서 특허청 공무원들이 정말 정신없이 바쁘대요. 그래서 특허 하나 나오는데 3년 걸린대, 3년. 이게 뭔 엑셀로리 이게 뭐냐면 지금 같은 초스피드 시대에 특허가 3년 걸리면 어떻게 해? 특허 나오는 동안 또 다른 새로운 게 계속해서 나오면 이게 참 애매하네. 그렇죠. 물론 이제 특허를 신청해 놓으면은 이제 신청 기간 동안 뭐 보호받는 뭐 이런 것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만약에 우리 멤버십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기업의 어떤 특허 관련 업무를 도와주고 계시다고 하면 그 변리사님 이야기입니다. 변리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가능하면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우선 심사를 선택해라. 이게 훨씬 더 유리하실 겁니다. 이거는 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특허. 존재하지 않았던 물건 또는 이겁니다. 방법. 우리는 발명품만 생각하지만 꼭 발명품이 아니더라도 방법도 됩니다. 최초로 발명했을 경우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를 특허권이라 그래요. 다 아는 얘기 읽어드려서 짜증나십니까? 농담이고. 자, 실용실험권. 이미 있는 물건을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개량한 경우 실용실험권인데 많이 보셨죠? 그렇죠? 근데 요즘 요거는 그 변리사님 강의하시는데 별로 쳐주질 않는데 요즘은 디자인권 뭐 하시는 거고 상표권은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대표님들하고 얘기할 때 특허 상표권 얘기는 종종 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무형자산 가지고 어떤 솔루션 제공하는 컨설팅을 주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말씀만 드려요. 자, 지적재산권의 자본화 플로우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 매출에 기여가 되는 특허이고, 자, 여기서 자본화한다는 게 뭐예요? 자본화한다는 게 뭐죠? 이게 이 뜻을 알아야 됩니다. 자본화한다는 게. 법인의
자본화가 된다는 개념이에요. 개인이 아니고. 그래서 결국 그럼 어떤 개념이 돼야 되냐면 이 자본화의 개념은 특허의 소유자가 자본화시키는 법인이 되면 안 됩니다. 결국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대표님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대표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를 자본화시킨다 이거죠. 특허를 갑자기 얼굴이 이만해졌어. 얼굴 크게 응? 자본화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본화라는 개념은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런데 아무 특허나 자본화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근거가 매출에 기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자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이 특허 컨설팅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까 보면, 자, 가지급금이 10억이 있는데, 어떤 컨설턴트가 와서, 특허로 가지급금 10억 원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허를 만들고 이런 걸 해드릴게요, 그래요. 자, 보세요. 10억짜리 특허라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것도 물음표지만, 만든다 칩시다. 그럼 기간이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3년의 신청 기간. 특허 만드는데 또 기간이 있을 것이고. 중요한 것도 이거 있잖아요. 매출 기여. 최소, 최소 1년 이상인데. 5년 걸리겠네. 그쵸? 한 5년. 그럼 우선 심사하면 한 1년이고 한 3년 걸리겠네. 결국 특허를 통해서 어떤 가지급금을 해소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건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컨설팅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신뢰도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시간을 생각하고 진행하면 그건 뭐 맞는 거겠죠. 결국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특허에 대해서 자본화시키는 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표님이 소유하고 있는, 뭐 그게 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법인에서 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법인에 양도하죠. 이게 5억짜리입니다. 그러면 평가 금액대로 양도하고, 이 5억을 가지급금을 해소하시든, 뭐 출자 전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자본 건전성을 확보하시든, 이런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특허 자본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무형자산은 정말 잘 쓰면 보약이 될 수 있는데, 요거보다 더 중요한 건 뒤에 나와요. 다음 장. 자, 뭐 이거 뭐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가볍게 지나가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아, 제 카톡의 통장에서 12만 원이 빠져나갔다는 자동 투자를 위해서 카톡이 왔습니다. 자, IP 금융 이게 이제 보약이 될 거인 거죠. 지금도 뭐 논의가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IP 금융 얘기들 많이 하고 또 이걸 가지고 컨설팅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역시 이건 계속해서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무형자산 잘 쓰면 보약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법인이든 개인이든 좋은 특허를 개발하고 잘 갖고 계시고 매출에 잘 활용을 하시면 이걸 가지고 부동산이었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그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특허라는 지적 재산을 활용을 해서 뭐 특허를 포함한 지적 재산을 활용해서 담보 대출을 받거나 뭐 아니면은 뭐 보증서를 받거나 아니면 뭐 펀드 투자를 받거나 이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IP 금융이라는 게 이제 IP 담보 대출, 뭐 IP 보증 대출, 뭐 IP 투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IP 담보는 지적 재산권을 이게 IP가 인텔리전스 프로퍼티 파이낸셜이에요. 지적 재산에 대한 금융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적 재산을 담보로 해서 가치를 평가하고 그거에 맞게 대출을 해주는 걸 이제 IP 담보 대출이라고 하고, 이거는 뭐 최근에 많이 일어나죠. 기부에서도 많이 해주는 걸 알고 있고,
보증, 뭐 지적재산 가치 평가에서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에서 대출받는 거, 뭐 신복 기부 보증 아시죠? 그다음 IP 투자, 지적재산 이런 건 그런 거 아닐까요? 이제 요즘 뭐라 그러죠? 그거 무슨 뭐 펀드 이렇게 대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갑자기.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IP 담보대출 예를 들면 뭐 가치 평가를 해요.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특허의 가치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 특허에서 매출이 발생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반드시 매출이 발생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소유권 혹은 전용 실사권, 이건 한번 찾아보세요. 나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개념입니다. 소유권 혹은 실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출 기간 이상의 특허 수명이, 기술 수명이 확보가 되면 이 IP 담보대출에 대한 그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결국은 무형자산이 보약인 이유는 이거예요. 왜 보약이 될 수 있냐면 앞에 어떤 무형자산을 통해 가서 지적재산권을 이제 자본화시키는 것보다는 이 무형자산이 법인이 갖고 있든 개인이 갖고 있든 이 무형자산의 이 가치를 담보로 해서 자금을 파이낸스, 금융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죄송합니다. 음. 갑자기 재채기가 나오려고.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결국은 우리 그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정말 그래서 연구소 설립이라든가 전담부서 설립을 통해 가지고 혹은 우리 그거 있죠. 그 뭐죠? 직무발명보상제도 이런 거를 정말 그냥 어떤 요식행위가 아니고 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해서, 지속 경영을 위해서 잘 활용을 하셔서 개발 활동을 많이 하고, 이 개발 활동을 통해 가지고 지적 재산권을 확보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확장해 가셔서 가치 향상을 해 나가셔라. 그러면 이 지적 재산권이 그 사업을 활성화하고 확장해 나가는데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훌륭한 자산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무형자산 잘 쓰면 보약이다. 이런 개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예요. 자, 지우고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벌써 4월도 거의 이제 벌써 20일 지났네요. 오늘 20날이니까, 그렇죠? 20일이니까. 아, 빨리 갑니다. 시간이 정말. 2025년 된 지, 엊그제 된 것 같은데 벌써 3개월 이제 1사분기 마무리하고 또 2사분기 시작하는 첫 달도 벌써 다 가네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이제 제 강의를 열심히 멤버십은 아니시지만 강의를 꾸준하게 들어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우리 또 저한테 소정의 금액을 주시면서 이렇게 또 멤버십 활동을 해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노션이 어느 정도 개발이 되면 무료 템플릿도 공유해드리고 또 뭐 노력이 들어간 것들은 또 뭐 일정 금액을 받긴 하겠지만 그런 활동을 해서 우리 한스 어드바이저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중소기업 대표님 컨설팅 할 때 좋은 툴들을 많이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구독 좀 해주세요. 해주시고 구독 좀 눌러주시고 예, 제가 목표가 10,000명인데 2,600명에서 늘어나질 않네. 예, 10,000명만 됐으면 원역했다. 10,000명만 됐어. 예. 여러분들 멤버십 여러분들은 제가 5월 한 2일이 금요일이네. 2일에 멤버십 온라인 줌 강의를 할게요. 5월 달에 줌 강의는
이걸로 할게요. 제가 적어드릴게요, 여기다. 아, 멤버십 온라인 강의는 금요일 날, 5월 2일 날, 금요일 날 할 건데, 뭐로 할 거냐면요. 종합소득세 과세 구조 분석, 혹은 이거를 뭐 납세 구조 분석, 이런 거로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5월 달, 6월 달에 우리 저기 멤버십 여러분들, 그 개인 사업자 고객분들 그 세금 내시는데 옆에서 어드바이스 해드릴 수 있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회계로 컨설팅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CEO가 알아야 될 부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